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진술충미 묘지와 고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묘지와 고지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부성인묘와 재성인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망 시기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자, 진술충미가 묘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고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묘고지의 차이점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강의라든가 그런 게 이제 부족해서 이번 시간에 알기 쉽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칠판에 표기를 해놨는데요. 자, 우선 좌측 상단을 보시면 진술충미. 자, 이게 이제 묘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고지가 되는 경우도 있죠. 자, 대체적으로 이제 묘지가 되는 운은 대체적으로 이제 불리하고, 고지가 되는 경우에는 재고가 돼서 재물운이 좋아진다라든가 어떤 결혼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작용을 많이 하는데, 묘지는 부정적인 작용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진술충미 중에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창고지요. 신자진, 삼합하면 수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수의 창고다. 두 번째, 술은 화고다. 인호술 삼합이죠. 인호술 화가 되죠. 그래서 술토는 화의 창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유축 금이죠. 그래서 축토는 금의 창고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해묘미. 이렇게 되면 해묘미 목의 창고.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시면 되고, 진술충미는 수, 화, 금, 목의 창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묘지가 되는 운과 고지가 되는 운은 진술충미 중에서 일간별로 간략하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임수일간이라든가 신금일간, 여기에는 묘지가 진토운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남자사주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신금이 있게 되면 이렇게 진토, 이것을 묘지라고 하죠. 혹은 그 운에서 진토운이 왔을 때 이것을 묘지운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진술충미 중에서 나머지는 고지라고 하죠. 재물의 창고라고 한다. 두 번째, 병화일간, 무토일간, 을목일간은 술토운이 올 때가 묘지가 되죠. 술토운, 원국에 있어도, 예를 들어서 병술일주, 무술일주 이러면 묘지를 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임진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일주 자체가 묘지를 깔고 있죠. 일주에. 자, 그 다음에 경금일주, 정화일주, 기토일주는 축토운에, 축이면 내년 2021년이죠. 신축년이 되면 경금, 정화, 기토, 일간들은 일단 묘지운을 만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목과 개수는 미토운이 왔을 때 진술충미 중에서 이것을 묘지라고 하고, 진술충미에서 묘지운을 제외한 나머지는 고지, 계고가 된다. 창고, 재물의 창고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묘지운이 오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겁을 먹지요. 묘지운. 그런데 개인별 사주 구조에 따라서 묘지운이 와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묘지운에 아니면 묘지운의 형충이 될 때 아주 큰 사건 사고가 대운이나 세운에서 발생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목과 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에 이렇게 이제 사주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묘지운이 예를 들어서 신금이라고 하면은 진토운이죠. 진토운, 경진년이라든가 갑진년이라든가 2024년 갑진년이 오면 신금일간들은 묘지가 되지요. 내년에 경금일간들이 경금, 정화, 기토일간이 묘지가 되지요. 그러면 묘지운의 사주 구조에서 일단 목의 동태를 잘 봐야 됩니다. 목. 왜냐하면 이 토, 진술충미를 목극토, 소토를 해주는 소토작용을 하지요. 목이. 이 목이 사주 원국에 있으면서 통근을 했을 때, 자, 진토 속에 을목, 그 다음에 미중을목, 진중을목, 이렇게 간목이 힘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묘지운이 와도 큰 부정적이고 이런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그 강도가 약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의 동태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진술충이라고 하는 토는 목극토, 토극수를 하죠. 그리고 이 수가 조절작용을 잘하면, 이 사주에서 조절작용을 잘하면 수생목이라든가, 그리고 수의 뿌리가 진중개수, 축중개수, 진중개수, 뿌리가 튼튼하지요. 그러면 이러한 사주의 진토의 묘지운이 와도 큰 부작용이 없고, 오히려 이 묘지운에도 이 보지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목이 소토를 잘해주고 목토, 그 다음에 임수나 개수, 이것이 조절작용을 잘해줄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인묘운, 묘지운만 오면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일단 알아두시게, 진술충미는 모두 고지가 되면서 모두 묘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묘지가 형충이 되는 운, 진술충, 충미충, 이 형충이 되는 운은 건강이라든가 배우자 운이라든가 사건 사고가 일단 일어난다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진술충을 하든 충미충을 하든 이 묘지의 충은 친구끼리, 같은 토끼리의 붕충이기 때문에, 붕충이죠. 벗붕자를 써가지고 친구끼리의 충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좌우충이라든가 인신충, 왕지충이라든가 생지충은 충으로 보지만 이 진술충, 충미충 자체는 오리지널 충이 아니다. 지장간의 충을 봐야 됩니다. 이 토충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의 충에,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서 충미충을 한다. 이러면 충미충 자체는 오행으로 이제 건강에서 위장이라든가 소화기라든가 뭐 질병, 건강 이런 쪽은 오행으로 보지만 지장간의 동태를 보게 되면 충미충을 한다는 것은 축중개수와 미중정화가 정계충을 한다는 거죠. 수국화를 한다는 거죠. 이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사주에서 개수는 뭡니까? 식신이지요. 정화는 편관이지요. 식상과 관성이 충을 했을 때 어떠한 것이 세력이 약하냐? 그 세력이 약한 것이 피해를 입게 되지요. 세력이 강한 것은 피해를 입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정화의 뿌리가 있지요. 정계충을 해도. 그 다음에 개수가 이 천간의 임수로 투관됐지요. 그 다음에 진중개수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그 수와 화가 대등할 경우에, 그리고 특히 이 정화는 열작용을 하지 않고 빛작용을 하죠. 왜?
사오미월이 아니기 때문에 사오미월에 정화는 열작용을 해서 정계충의 그 폐해가 크지만 빛작용을 하게 되면 정계충을 해도 이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계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충미충을 해석을 하지 말고 을신충, 지장간에 을신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금은 비경겁제고 을목은 편재, 재물이지요. 배우자죠. 이때 만일에 충미충을 대운이나 세운에서 원국에 있고 대운이나 세운에서 충미충, 격충을 할 때는 을목의 동태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을목이 이제 배우자도 되고 재물도 되죠. 남자 사주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간목, 을목, 이 목이 재성인데 재성이 통근을 진토에 하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진중을목, 미중을목, 진중을목 뿌리를 내리고 있고 뭐 여기 수의 조절작용도 되기 때문에 수생목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을목이 깨지지 않는다. 재물운이라든가 배우자운이라든가. 그런데 만일에 이 사주에서 목이 없거나 목이 있는데 지지에서 예를 들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간목이.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간목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배우자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이런 문제. 그래서 알아둘게요. 묘지와 고지를 그냥 이분법으로 나누지 말고 목이 희를 잡고 있다. 목이 그 사주에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목급토, 소토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일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간도 목이 튼튼해야 된다. 사주에서는. 두 번째는 수. 어떤 일간을 막론하고 수가 있어야 된다. 수는 수생목, 조절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묘지, 고지를 나누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그 사주에서 목과 수의 동태, 통근, 투간, 투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묘지운이 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토충은 지장간의 충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세력, 힘의 다툼이다. 여기서 약육강식이 일어나는데 대등할 경우 그리고 목이 강하고 수가 조절을 해줄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대체적으로 이제 61갑자 중에서 묘지 일주가 있죠. 묘지를 깔고 있는 일주가 있죠. 병술일주, 병화가 술토가 묘지죠. 정축일주, 정화가 축토가 묘지지요. 그 다음에 무술일주, 무토가 술토운이 오면 묘지죠. 그 다음에 기축, 기토가 축토운, 내년이죠. 기토 일간들은 임수는 진토, 임수는 진토. 마지막으로 개수는 미토죠. 개수는 미토운. 그래서 대체적으로 60갑자 중에서 이렇게 묘지를 깔고 있는 일간들이 6개가 됩니다. 그래서 묘지를 깔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돈을 쓸 때 함부로 낭비를 하지 않죠. 계획적이고 절약을 하는 편이죠. 왜? 묘지라는 것은 무덤이지요. 이게 이 묘지라는 게 무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묘지는 이승과 저승이 단절된 그렇기 때문에 경제관념이 투철합니다. 이 묘지를 깔고 있는. 왜? 자, 그래서 이제 그 묘지를 깔고 있으면 아니면 묘지 운에는 근심 걱정이 많아집니다. 형제간의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세속과 단절하고 자연인을 추구하는 프로도 이 묘지 운에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를 자주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묘지라든가 묘지 운에는 귀농귀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귀농귀촌 그리고 또 돈 욕심, 재물 욕심이 많아지지요. 그래서 이 묘지 운에는 이 일간들이 직장을 많이 옮깁니다. 왜?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하면은 진로 적성과 관계없이 일단 귀가 솔깃해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묘지운에 큰 무리수를 두면 안 되는데 돈을 많이 주게 되면 직장을 옮긴다든가 사업을 오픈한다든가 이 목이라든가 수의 이 조절작용이 약하면 이 묘지운에는 웬만하면
새로운 직장을 옮긴다라든가 아니면 오픈을 안 하는 게 좋지요. 큰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게 좋지요. 그 이제 심리적으로 실리를 추구하고 이해타산적, 그래서 대체적으로 묘지를 깔고 있는 사람은 허영심과 사치심이 별로 없지요. 예. 그리고 묘지운에 묘지를 깔고 있지 않더라도 묘지운이 오게 되면 저장, 절약, 그래서 대체적으로 약간 짠돌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묘지운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던 묘지는 나쁘고 고지는 좋다. 고지는 왜? 재물의 창고이기 때문에 계고가 돼야 진술충이라든가 충미충이라든가 술미형이라든가 축술형이라든가 이렇게 형충이 돼야 이 땅 속에 묻어있던 금은보화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대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고지는 70% 이상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묘지는 70% 이상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묘지 운에도 30% 정도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고지 운에도 30% 정도 부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긍정과 부정의 길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어떤 일간이든 목이 튼튼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고 아니면 수가 있어서 수가 통분이 돼서 아니면 임수라든가 해수라든가 자수라든가 개수가 사주에 수생목을 원활하게 해줄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묘지가 고지로 작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묘지운은 나쁘고 겁을 내고 고지운은 좋다. 이 이분법적은 이렇게 그게 그 흑백 논리는 맞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단식 판단은 맞지 않고 종합 판단이 뭐냐? 목과 수의 동태와 지장간, 진술충미는 지장간의 충을 해석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진술충미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묘지에다 보면 보통 이제 부성인묘, 간성인묘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중요하죠. 부성인묘, 간성인묘, 아니면 재성인묘까지. 자, 부성인묘와 간성인묘는 똑같은 말이죠. 예. 자, 예를 들어서 목일주는 연월 시주가 목일간.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연월 일시에면은 여기 목일간이죠. 이거는 연월 일시에면은 요게 그 병화일간이죠. 이 두 사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여자분의 사주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목일주는 간목, 을목 마찬가지입니다. 간목, 을목 일주는 연, 월, 시에 신축, 이렇게 신축이 왔을 때, 신축, 간목일간의 배우자는 금이지요. 금금목. 그 경금이라든가 이런 경금이 묘지에 들 때, 이럴 때 이제 부성인묘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일주는 임진, 연월시주 어디에나 하나라도 이 임진이 있게 되면 진토, 이게 바로 부성인묘가 됩니다. 부성인묘가 된다. 왜? 임수가 병화의 남편이지요. 배우자지요. 배우자가 묘지에 들어가는 자리. 그래서 이것을 간성인묘, 간성이 묘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토일간, 무토, 기토일간들은 을미, 연, 월, 시 어디에라도 하나라도 을미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부성인묘다. 금일주는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설명했죠. 병술, 금일주는 병술, 연, 월, 시주 어디에나 병술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것이 바로 부성인묘다. 그 다음에 수일주는 무진이나 무술, 수일간, 임수나 개수일간들은 무진이나 무술이 원국에 있을 때, 그리고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것이 왔을 때, 신축이라든가 임진이라든가 을미라든가 병술이라든가 무술, 무진이 왔을 때 각 일간별로 그게 부성인묘가 됩니다. 이러면 이게 여자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부성인묘에는
부성, 배우자가 묘지에 들어가는 형국이다. 이별수라든가 배우자 갈등이라든가 배우자 운이 불리하지요. 배우자가 직장을 잃고 명예퇴직을 한다라든가 일단 여러 가지로 배우자가 여자 사주의 부성, 관성이 남편의 성이 임묘, 묘지에 들어간다. 이제 남편의 하라분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자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의 남편의 상승운과 하라분을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요. 그 남편 사주를 안 봐도. 자, 이게 만약에 남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관성이 임묘한다라는 것은 남자에게는 관성이 자식이지요. 자식의 인연이 막하다. 자식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고 자식에게서 약간 불리한 일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이제 부성임묘를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쉽습니다. 똑같이 재성임묘. 자, 재성이 임묘된다. 마찬가지로 간목, 일목, 을목. 여기는 연, 월, 시주에 무진이나 무술이 있을 경우에 무진이나 무술이 있을 경우 화일주는 연, 월, 시주에 어디에나 신축이 있는 경우 토일주는 임진이 있는 경우 금일주는 을미.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연, 월, 일시 남자 사주라고 가정을 합시다. 극경금일주지요. 연, 월, 시 어디에나 을미가 있으면 이게 재성이 임묘된다. 재성이 임묘된다. 금일간의 재성은 목이지요. 목이 임묘되는 운이 바로 미토운이다. 미토운. 경금은 미토운에. 그 다음에 수일주는 병술. 수일주. 연, 월, 일, 시. 이건 토일주죠. 토일주는 임진. 자, 진토.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재성임묘. 수일주는 병술, 그 사주의 연, 월, 시 어디에 병술이 있을 경우에 이럴 때 재성임묘는 뭡니까? 배우자 운이 불리하다. 그 다음에 남자 사주, 여자 사주고 부친과 인연이 약하고 조실부모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부친이 질병에 건강이 약화된다라든가 특히 배우자지요. 남자 사주에 재성 임묘운이 오게 되면 배우자가 건강이 안 좋고 질병운이 온다라든가 특히 배우자 복이 원국에 있으면 좀 부족하다. 배우자복. 그래서 뭐 이별이라든가 이제 별거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이렇게 배우자 운이 그 원국에 있어도 그렇고 대운이나 세운에 왔을 때는 요게 배가가 됩니다. 1.5배에서 2배로 이 인묘운에는 조금 서로서 주의를 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망 시기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명리학 하나만으로 사람의 죽는 시기, 사망 운을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참고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90에서 100세 되시는 분이 있는데 건강이 몹시 안 좋으신데 언제 돌아가실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의 사주에서 식신상관이 사주에 있죠. 그 식상이 절지나 태지, 12운성으로 절태지에 놓일 때 대체적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자, 지장간의 용신이 형충당할 때 용신이 원국에 없고 원국 천간 지지에 없고 지장간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충을 한다. 대운이나 세운, 특히 격충을 할 때 대운, 세운 이럴 때 용신이 지장간에서 충을 당할 때 대체적으로 큰 사건, 사고 내지는 사망 운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극신약사주 아래와 같이 연, 월, 일시 금극목 이렇게 되면 이 간목이 완전히 고립돼서 극신약이 되죠. 이런 사주가 원국에서 인신충이라든가 아니면 경금이 와서 갑경충을 한 번 더 할 경우 대운 이럴 때 극신약 사주가 격충 운이 올 때 단명사주라고도 하는데 일명 사망 확률이 좀 높습니다. 사건 사고가 크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 묘지로 작용할 때 이렇게 진술중미가 사주의 목 기운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묘지운이 왔는데 이것이 충을 한다, 형을 한다, 아니면 원국과 대운과 세운이 겹충을 한다. 2번, 3번 이렇게 겹충을 하는 이런 경우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크게 4가지입니다. 그리고 일간별로 사망운을 판단하는 아주 세부적인 것도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종합을 하면은 묘지로 작용할 때가 있고 고지로 작용할 때가 있는데 묘지로 작용할 때 형충운은 특히 조심을 하고 고지로 작용할 때 형충은 상당히 그 70% 이상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중미 묘지와 고지를 심판하는 심판관은 사주에서 목기운과 수기운이 통근을 하고 있고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핵심인데 이 핵심은 그냥 두고 부수적으로 이제 이 묘지 고지 논쟁을 벌이지요. 내가 맞냐 너가 맞냐 논쟁일 필요가 없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어디에서 묘지 고지 이렇게 판단하고 목과 수의 목의 소토작용과 수의 조절작용이 사주에서 봐서 그게 원활하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 경금, 정화, 기토, 축토운이 오면 걱정을 하죠. 올해부터. 내년 묘지운인데 오픈해도 되느냐. 오픈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오픈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주 구조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이상으로 진술중미 묘지운과 고지운을 판단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성인묘, 재성인묘, 사망운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